저는 약간 그래요. 제 인생에서 돈을 잘 벌었을 때가 있고 또 방황했던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건 저의 또 새로운 시작인데. 안녕하십니까 나으리 여러분, 머슴입니다. 자, 오늘은 농장에 뭐 별다르게 일이 있어서 올라온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유박까지 주고 나서 그 약들 잘 좀 스며들었나, 그 이후에 비가 한 며칠 왔거든요. 근데 막 쏟아진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적당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농장은 크게 뭐 지금 당장 뭐 특별히 할 거는 없고, 제가 귀농을 한지 지금 이제 1년 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그래서 귀농한 지 1년 차인 제 입장에서 장단점이라든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어떤 그 좀 불편한 점이라든가, 또는 또 반대로 여기가 오히려 도시보다 이런 건 좋다라든가, 그런 것들 제가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배경이 이쪽이 낫죠? 저쪽보다는. 우선 저는 사과 농사 이제 1년차 초보 농사꾼 용감한 머슴이라고 하고요. 요 농장은 애초부터 이제 계획을 해서 사과 농장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집 지을 만한 좋은 땅을 알아보다가 그 땅에 사과 나무가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마님이 좀 이렇게 하시다가 아프고 몸도 좀 힘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바톤 터치를 한 건데,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요. 이거를 아마 제가 딜러 생활을 했을 때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동차 딜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르노 삼성 자동차에 입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차종을 다룰 수 있는 자동차 금융 이제 에이전시, 자동차 금융을 설계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전차종을 이제 다루다가 나를 알려야 되잖아요. 영업이니까. 근데 나를 알릴 수단이 그때는 이제 유튜브가 가장 핫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찍게 되면서 수익이 찍히는 걸 보고, 야, 내가 딜러는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유튜브는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일 수 있겠다. 잘하면 이걸로 먹고 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좀 과감하게 좀 그만두면서 유튜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때 이제 한 5명이 같이 이제 뭉쳐서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저만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고 저만 찍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된 거죠. 유튜브만으로 하기는 좀 힘들다. 잘 안 돼서 벤치에 이제 입사를 했다가 그 잠깐 쉰 사이에 감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벤치에서는 금방 나오고 나서 조금 방황 아닌 방황을 했는데,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나와서 따로 그 금융 에이전시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제가 베트남을 가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페이를 받고 일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페이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의 주 무기는 이제 유튜브였고, 그 베트남에 있는 이제 한국인 그 사장님들 대상으로 이제 그 어떤 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적극 활용을 해서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저는 이제 어떤 지원이나 협찬을 받는 거고, 그런 것들로 이제 한번 하려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만나게 된 이제 지인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면서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뭔가 안정적인 어떤 수입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마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너가 이제 맡아주면 정말 괜찮겠다. 너는 또 성격이 또 꼼꼼하고 하면 하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는 얘기에, 그래서 저의 이 짤막하게 그 자동차 딜러 때부터 여기 사과 농장에 투입되기까지 얘기를 짤막하게 드렸고, 귀농의 장점 단점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한테는 여기가 회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출퇴근이 있고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저한테는 이제 일터고 회사인데,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계획하고 제가 다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익숙한 게, 영업을 한 10년을 했기 때문에 영업도 누가 이렇게 뭐 시키고 이러지 않거든요. 왜냐면 영업은 다 자기가 자기 소득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무슨 뭐 회사처럼 이거 오늘까지 끝내고 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익숙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여기 귀농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영업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1시에 고객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하고 세팅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12시 반 돼가지고 출발하기 직전인데 오늘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좀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오면 저한테 그게 변수거든요. 여기는 그런 변수는 없다. 다만 변수라고 하면은 뭐 안 보이던 해충이 보인다든가 나무 껍질에 어떤 뭐 질병이 보인다든가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컨트롤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해충이 보이면 해충약 뿌리면 되고요. 뭐 질병이 보이면 약 처방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들이 다 전부 제 마음과 제 머리와 제 손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는 큰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점은 이제 무엇이냐, 저는 아직까지 크게 이건 단점이야 라고 생각되는 거는 없었어요. 제가 뭐 와이프를 보고 싶다거나 아들이 보고 싶다거나 하면 이제 그런 거?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골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골 생활의 장점은 조용합니다. 조용하다는 게 지금 이렇게 뭐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뭐 이렇게 사일런스하다 이게 아니고 큰 어떤 이런 막 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잔잔하게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나와라 뭐 술 한잔 하자 이런 거 없고 어디 좀 가자 뭐 이런 거 없고 하여튼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접니다. 저 이렇게 막 안 갇혀 입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편의점을 가더라도 집에서 입는 옷과 편의점 가는 옷이 분리돼 있어요. 근데 여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장점을 좀 뽑고 싶고, 단점은 뭘 하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차가 있어야 되고요. 차가 있어도 뭘 하려고 했을 때 그걸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싶어요. 영화관이 없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양양군에서 운영하는 건지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거의 없더라고요. 상영관도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하나였나 하여튼 하여튼 그래요. 그럼 이제 뭐 강릉 소초로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 오면 하루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목욕탕이 없어요. 여기 설해원이라고 있는데 그 설해원에 사우나가 있어요. 근데 3만 원이에요. 저는 3만 원어치 사우나를 하는 애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 20분 땀 빼고 뭐 한 30분이면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3만 원은 저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문화생활이나 평상시에는 그냥 맘먹으면 그냥 집 앞에 어디든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또 다른 이제 딜러인데 오랜만에 이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딜러 생활하면서 너무 지금이 너무 힘들다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가 슬쩍 나온 게 거기 뭐 이렇게 귀농해서 지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는 약간 그래요. 제 인생에서 돈을 잘 벌었을 때가 있고 또 방황했던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건 저의 또 새로운 시작인데, 제가 이걸 하면서 돈을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농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혼자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부부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실 정도의 양으로 만약에 하시겠다 그러면 그 뭐 예를 들어 사과농장 기준으로 2,000평도 힘들어요. 두 분이서 2,000평?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2,000평을 제대로 꾸려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는 있다. 이게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작물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지인 딜러한테 했던 얘기가, 나도 그렇지만 본인도 이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냐, 이걸로 수익을 발생시키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는 거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작물에 대한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작물이 잘 자라고 그 환경이 잘 맞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찾아봐야 되고, 그게 되면 이제 또 그 지역을 또 탐방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땅도 보고, 그 지역에서 또 자라나는 다른 작물들도 보고,
또 마을은 또 어떤지도 보고 이런 것들까지 다 보고 하면 준비하는 데만도 뭐 1, 2년 후딱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찬찬히 준비를 해서 적어도 본인이 귀농해서 작물을 심을 땅은 갖고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 내다가 볼일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한 80%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거 갚다가 볼일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임대보다는 그래도 대출 받아서 샀으면 그거는 결국엔 내가 빚 갚는 거니까 나중에 내 땅이 되는 거니까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땅이 남는 거니까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귀농 생활에 대한 어떤 장점 단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도시에 있을 때만 해도 저는 이런 생활을 꿈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혹시나 이제 저한테 궁금하신 거, 또 시골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뭐 이런 것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최대한 다 답변 드리겠고, 제가 모르는 거라면 제가 그걸 찾아보면서 저한테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시죠. 네, 같이 공부하시고 과거 영상들의 댓글들이 좀 달리는 게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거 궁금증 해소되는 정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